안녕하세요. 문해력을 책임지는 남자 문책남 박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그림책 어워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내돈내산 교보문고 차트 8월 넷째 주 기준 유아 카테고리 내에서 일주일간에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30 목록 안에 있는 책들 중에서 제 돈으로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작품 5권을 선별해서 왔습니다. 여름이잖아요. 더워요. 책 읽기가 곧 피서가 될 만큼 시원한 여름 그림책 5권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책입니다. 강아지와 단둘이 여름을 나고 있는 할머니 이야기인데요. 며느리랑 손주가 할머니 댁에 놀러오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손주는 지난주에 바다에 다녀온 게 얼마나 좋았던지 할머니한테 막 자랑해요. 할머니 우리도 바다 같이 가요. 막 조르죠. 그런데 할머니는 연세도 많고 거동이도 불편해서 같이 갈 수 없다고 대답을 해요. 손주는 할머니한테도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는 이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를 주섬주섬 뒤지더니 자기가 바다에서 주워온 이 소라를 할머니한테 선물로 줍니다. 손주가 돌아가고 소라는 강아지의 장난감이 되는데요. 갑자기 소라 안에서 꽃게 한 마리가 이렇게 막 기어 나와요. 그러곤 온 방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강아지는 신이 나서 그 개를 막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개는 이리저리 도망다니다 소라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강아지도 소라 안으로 따라 들어가게 돼요. 이 강아지가 자그마한 소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림책답게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이겠죠. 잠시 뒤 꽃게와 강아지는 소라 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돌아온 강아지한테서 바다 냄새가 물씬 나는 거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옛날 수영복을 꺼내 입고 수박 반토막을 챙겨서 강아지와 함께 소라 안으로 피서를 떠나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림책입니다. 잘 보이나요? 네. 할머니랑 강아지가 바다에서 이렇게 귀엽게 피서를 보내는 장면도 있죠. 이 할머니의 여름휴가라는 책의 출판사는 믿고 있는 창비고요. 글쓴이는 안녕달 작가님이세요. 안녕달 작가님의 특유의 파스텔톤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소라 안을 통과해서 바다에 도착하게 되는 이 상상력 또한 저는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공 할머니에 대한 묘사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자주 만나지 못해서 가끔 만나면 어색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두 번째 책은 팥빙수의 전설입니다. 이 스토리가 약간 아재 개그예요. 이 책도 주인공이 할머니인데요. 할머니 생김새도 굉장히 익살스럽고요. 표지를 또 보게 되면 주인공 호랑이도 막 방긋방긋 웃고 있죠. 주인공 할머니는 농사 짓는 할머니예요. 딸기도 재배하고 참외도 기르고 수박도 길러요. 심지어는 팥까지 손수 재배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은 농작물을 올장에 팔러 가면서 이 스토리는 시작돼요. 따뜻한 날에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옛말에 따뜻한 날에 눈이 오면 눈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대요. 아니나 다를까 산 중턱에서 눈호랑이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맛있는 거 주면 안 잡아먹지. 눈호랑이가 이런 유치한 농담을 들어놓으면서 할머니 앞길을 딱 막아서요. 얘따 이거나 먹어라. 할머니가 보찜을 풀어서 딸기를 내어줍니다. 이때 눈호랑이가 딸기 먹는 모습이 이 그림에 나오는데 정말 오두방정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리액션들이 약간 다 B급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이 책의 매력이기도 해요. 이 할머니는 눈호랑이가 딸기를 먹는 동안에 이 슬쩍 도망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뭐 결국은 눈호랑이에게 다시 붙들릴 운명인 거고요. 이번엔 참외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또 뭐 수박, 보찜에 있는 걸 다 먹고서도 호랑이는 결국 할머니를 안 놔주는 거예요. 눈호랑이는 계속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더 달라고 조르다가 결국 할머니 보찜을 이렇게 훅 잡아당기게 되는데요. 할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마지막까지 내주기 싫었던 단팥죽이든 항아리가 이 하늘 위로 솟아오르더니 눈호랑이 머리 위로 툭 떨어져요. 그 순간 눈호랑이가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 백호랑이가 먹었던 딸기, 참외, 수박, 팥 이런 것들과 범벅이 된 채로 말이죠. 할머니는 에라 모르겠다. 이걸 담아다가 눈호랑이 범벅이라고 이름 붙여서 장에 내다 팔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 했다는 전설.
믿거나 말거나 팥빙수의 전설입니다. 출판사는 웅진 주니어, 글쓴이는 이지은 작가님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익살스러운 그림체 스타일이에요. 요즘 어른들도 홍대나 성수동 이런 편집숍 놀러 다니면 스티커들 많이 사잖아요. 딱 그런 귀여운 그림체를 가지고 있어요. 할머니랑 이 호랑이를 스티커로 제작만 해주면 저도 한 장 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다른 그림책들과 달리 기승전결 구조가 명확해서 아이들한테 읽히기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상대적으로 글도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유아 중에서 5살, 6살 아이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체에 사투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그림책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너를 니라고 쓴다든지 어머를 오매, 호랑이를 호랭이, 스토리를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님께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 점수는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세 번째 책은 꽁꽁꽁 아이스크림. 오늘 소개하는 책들 중에서 유일하게 위기관리, 협동심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올해 7월 15일에 발행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요즘 길거리에 보면 무인 편의점 많죠. 꽁꽁꽁 아이스크림 배경이 바로 그 무인 편의점인데요. 신간답게 배경도 굉장히 현대적이죠. 스토리는 아이스크림 냉동실 안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 친구들이 지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아이스크림 친구들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매일 같이 싸웁니다. 그 이유는 같은 아이스크림이더라도 인기 있는 주류 아이스크림과 또 인기 없는 비주류 아이스크림이 있기 때문인데요. 손님의 선택을 자주 받는 주류 아이스크림은 항상 기세가 등등합니다. 자만심이 강하고 인기 없는 우유바, 팥바 이런 애들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유바도 굉장히 좋아하고 팥바도 좋아하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계산한 뒤에 왕자콘을 바닥에 흘리고 간 거예요. 이 왕자콘도 맨날 잘난 척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왕자콘은 서서히 녹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발견한 다른 아이스크림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저렇게 두면 왕자콘은 녹아서 없어질 거야. 하지만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왕자콘을 구해줘야 할지 말지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 비주류 아이스크림이지만 이 마음씨 착한 팥바, 우유바는 왕자콘을 돕기로 하고 다른 아이스크림들과 협동심을 발휘해서 왕자콘을 냉동실로 데리고 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다툼은 사라지고 비주류 아이스크림인 팥바, 우유바도 손님의 선택을 받게 되면서 평등한 세상이 온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윤정주 작가님이시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5살에서 7살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끼리 모여 있어도 시기 질투와 다툼은 언제나 있거든요. 처음 단체 생활을 하는 아이들 중에서 유독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극적이어서 주변 친구들한테 인기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읽혀주면 용기를 좀 얻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림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이 책의 그림체가 어른들보다 아이들한테 훨씬 친숙하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림을 보면 이게 어린이 그린 그림체와 아이가 그린 그림체는 딱 놓고 봐도 다르잖아요. 어린이 그린 그림체는 지나치게 매끄러운 반면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체는 들쭉날쭉한 투박한 느낌이 있잖아요. 꽁꽁꽁 아이스크림은 딱 그 중간이에요. 뭔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그렸을 법한 그림체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협동심 발휘라는 교훈적인 내용이 좋아서 5점 만점에 4점 줄게요. 네 번째 책은 다이샤베트입니다. 이 다이샤베트라는 책 제목이 굉장히 몽환적이죠. 첫 페이지를 보면 알겠지만 동물이 의인화되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름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동물들은 전부 문을 꽁꽁 닫은 채로 에어컨을 틀고 있어요. 그림을 보면 동물들이 아파트에 막 살고 있죠. 그런데 어디선가 똑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파트 반장 할머니가 밖을 봤더니 달이 똑똑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얼른 고무대야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달이 녹아내린 물을 받아 집으로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곤 이 달물을 어떻게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할머니는 얼음 틀에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 샤베트를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책 제목이 다이샤베트인 거죠. 잠시 뒤 아파트가 정전이 되는데요. 어쩔 줄 몰라 동물들은 전부 반장 할머니 집 앞으로 속속히 찾아오게 됩니다. 할머니는 조금 전 얼려두었던 다이샤베트를 하나씩 나눠주게 되는데요. 환한 다이샤베트를 마신 동물들은 그날 밤 더위도 잊고 편안한 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똑똑똑
문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옥토끼 2마리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달에서 절구를 찍는 토끼 2마리가 달이 녹아내리는 바람에 갈 곳을 잃은 거죠. 할머니는 빈 화분을 발견하곤 그곳에 달물을 쏟아 부어요. 순식간에 화분에서 달꽃이 피어나게 되고 피어난 달꽃이 하늘을 비추더니 녹아내린 달이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옥토끼가 다시 달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베키나 작가님 그림책이고요.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시면서 당시 한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저는 베키나 작가님 그림책을 볼 때마다 자주 어린 왕자가 떠올라요. 어린이 필독서 같지만 왠지 어른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읽어주는 부모님한테도 베키나 작가님 그림책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베키나 작가님만의 특징인데요. 그림과 사진의 중간 느낌이 드는 어떤 그런 그림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명암 대비가 뚜렷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책은 꽁꽁꽁 아이스크림처럼 특정 교훈을 전달하는 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더욱 읽기가 편안한 느낌이 좀 있어요. 한밤중에 아이가 잠이 안 온다고 칭얼거릴 때, 또는 야영장에 놀러가서 이럴 때 읽어주면 애들이 참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림책은 수박 수영장. 이 책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처음 소개해드렸던 할머니의 여름휴가와 같은 안녕달 작가님의 그림책이고요. 무려 74세가 발행됐네요. 부럽다. 그렇다면 안 읽은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수박 수영장은 본질적으로 그림책에 충실한 그림책이다. 저는 이런 평을 남기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어떤 교훈을 담으려고 애쓰지 않았고요. 보고 읽는 것만으로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아이들한테는 부담스럽지 않게 책을 소개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이들한테 가장 부담스럽지 않게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그림책이 있다면 이 안녕달 작가님의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수박 농사를 짓는 마을에 커다란 수박 수영장이 개장을 해요. 동네 어르신 아이들이 몰려 나오는데요. 마치 한여름에 해변가에서 노는 것처럼 수박 안에서 성도 짓고 튜브도 타고 다이빙도 하고 그렇게 놀아요. 되게 귀여운 게 할아버지가 수박씨를 빼고 그 자리에 몸을 담그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른이 된 제 입장에서도 상상력이 마구마구 자극되는 거 있죠. 아, 진짜 저런 수박 수영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진짜 수박을 좋아하거든요. 이 책도 특별히 교훈적이랄 건 없어요. 정말 그림책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표현하는 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교훈이 없는 이런 그림책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담스럽지도 않고 책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되겠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4.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월 여름 베스트셀러 결산을 진행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이는 정말 책에 관심이 없다. 그럼 안녕달 작가님의 할머니의 여름휴가, 그리고 수박 수영장을 추천합니다. 우리 애는 글을 좀 읽는다. 그러면 팥빙수의 전설 꽁꽁꽁 아이스크림을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 애는 유독 그림에 관심이 많다. 그렇다면 베키나 작가님의 달샤베트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미루지 말고 곧장 온라인 서점에 가셔서 이번 주에 우리 아이 읽힐 책 한 권 정도는 주문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과 독서법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